오늘 국민변호인단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를 하고 계신 건데 보니까 저희 이따 오후 6시에 채널A 건물 앞에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갖더라고요. 근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변호인단에 전한길 선생님이 참여한 이후에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지난주에 전한길 선생님이 여기 정치시그널에 출연하셔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일부 공개를 좀 해주셨었거든요. 바깥 상황을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님이 접견할 때 좀 이렇게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주신 건지 그 정황이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으셨는데 짧게 지금 많은 일반 국민들이 또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계엄이 처음의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과 달리 계몽령이었다 할 정도로 그러한 경위와 진상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과 특히 청년들의 주장을 담을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이 참여해 주심으로 지금 오늘 현재 1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출범식과 앞으로의 활동의 첫 출발을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첫 유세를 했던 청계광장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이 계획이 모이는 과정에서 전한길 요즘 정말 아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타 강사 전한길 선생도 여기에 기꺼이 참여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전한길 이 강사가 지금 여기저기 시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가운데 우연하게 저에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대통령의 제가 지금 이 접견하면서 들은 생각, 대통령께서 정말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이제 고맙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나 청년들이 이번 이 계엄의 의미와 또 계엄을 하게 된 국가적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나는 내 고초가 전혀 힘들지 않다는 취지로 그런 말씀들도 제가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한 생각을 좀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한길 선생님이 그 주말 집회에 나가서 했던 연설이나 이런 것도 대통령이 좀 다 직접 접하시는 건가요? 지금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그것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다 보시거나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대략 이제 이런 저희 변호인들이 이 접견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간접적으로 전하는 형태이겠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이 많은 내용을 정말 군더더기 없이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당연히 본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 그간의 지식을 정리한 것일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만큼 국민들이 환호한다는 자체가 이번 대통령의 이 계엄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시국 현황에 대한 인식이랄지 또 탄핵 재판의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이만큼 높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탄핵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 기각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금 구치소에서 구속이 되신 상태이다 보니 정상적인 직무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대통령도 이런 상황은 잘 알고 계실 테고 최고 변론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의 어떤 임기 문제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한 당의 일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최후 변론에서 그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한 번 더 비상계엄을 내가 왜 내려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겠다거나 그런 구상을 좀 밝힐 수도 있을까요?
현재 지금 대통령이 몸이 묶인 상태에서 예. 이 탄핵 재판도 임하고 있고 또 이제 곧 시작될 저희로서는 전혀 이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지금 받아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몸을 묶은 것은 형사 절차에서 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이 먼저 일단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더구나 그것도 이것은 단심 재판입니다. 예. 더 이상 재판을 더 할 수 없는.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는 부분대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 말이죠. 네. 저는 이 형사 절차에서도 지금도 물론 우리가 구속 취소 청구를 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법원에서도 저는 이 대통령의 몸을 풀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연동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만큼의 어떤 잘못이 없다. 헌법 위반, 적어도 탄핵 당할 만큼의 잘못이 없다 하는 그러한 결론과 또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설명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곧 정말 지금 형사 재판에서 계엄을 했다는 것이 곧 내란이라는 것, 그 도식적인 프레임으로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예. 초반에 네. 정말 대통령뿐만 아니라 먼저 그에 앞서서 지금 군사령관, 경찰 간부들을 다 구속을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을 이 사람들의 몸을 다 이렇게 풀고 일단 그 재판은 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절차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예. 대통령이 이제 남은 헌법재판에서 제후 변론, 제가 정확히 그 헌법재판의 그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아는 제후 변론 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헌법재판관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그런 중요한 논리와 또 입장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예. 가운데서 방금 우리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그러한 정치적 의미 있는 그런 부분도 그럼 들어갈 것이냐.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어쨌든 이 제후 변론에서 그러한 정치적 이 견해 논리보다는 어쨌든 이 헌법재판에서 이 탄핵 소추의 부당성 네. 또 이 헌법재판 절차에서 재판관들이 꼭 알고 반영해야 될 사항 위주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막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지켜보신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우리 상식과 법리에 입각한 말씀들을 하실 터인데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을 반드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네. 그 외에 어떤 그 이후 탄핵 기각 이후의 어떤 그런 정치적 이 변화 또 이 어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대통령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청년들이랄지 그리고 국민 변호인단에도 젊은 층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튼 이런 세력을 다 극우다 이렇게 좀 몰면서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극우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립시켜서 말라 비틀어야 되겠다.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무슨 교육원이든가 연구원의 책임자라는 네. 사람이 참 그런 이 망언을 넘어서 정말 저게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사실 지금 야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자기들을 주로 편든다고 생각했는데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지금 이 계엄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눈을 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그 청년들을 폄하를 넘어서 맹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저는 민주당 야당의 민낯이고 본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로남불의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2030 청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저는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말에 대한 후과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